최근에 조금 접한 기사 중에 조금 찜찜한 기사는 영국에 있는 그 수넥 총리가 이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시점을 뭐 한 5년 정도 늦추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다고 해요. 최근에 유럽 경제를 보게 되면은 이 독일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이 독일 3사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전동화가 늦기 때문이고, 미국의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 전동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동안에 뭐 10배, 20배, 30배를 줬던 이 멀티플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요인이 좀 생길 수 있다. 이거 저희 쪽에서는 2차 전지 질문은 이게 그 금지인데 아니, 왜냐면 너무 투자자분들이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도 욕을 먹고 나쁜 얘기를 해도 욕을 먹어서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대부분 생각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사업성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좋은 주식이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쪽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도 않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식을 아예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섹터는 있긴 한데, 사실 그 좋아하는 섹터의 2차 전지는 지금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향후의 사업성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현재 주가는 향후에 예상되는 그 좋은 어떤 성장성을 많이 좀 끌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굳이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를 하게 되는 게 결국은 또 이 금리와도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장주가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 그 구간은 이른바 금리가 낮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익이 별로 안 나지만 나중에 이익이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기업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미래의 기업 이익을 현재 가치와 할인시킬 때 결국은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즉, 뭐 10년 뒤에 1,000억을 본다고 한다면 그 1,000억을 지금 주가로 다 반영 못 시켜준다는 거죠. 지금은 10년 뒤에 1,000억이면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한 500억 정도? 이게 바로 이제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1,000억을 지금은 500억, 아니야, 4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할인율,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시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이 성장주를 많이 밸류에이션을 쳐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 등등의 2차 전지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갔던 기간도 역시 올해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이 금리가 하락했던, 그리고 향후에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상반기 말 하반기 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투자하기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는 그 이후에 그때는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변수와 기간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일단은 뭐 많이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더 가격 조정이 더 나타나야 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하는 시기는 저는 적어도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어느 정도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눈에 좀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미국 기준으로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어떤 현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가 어느 정도 투자를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미리 빠진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는 가격에 따라서는 충분히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종목을 되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서 향후에 중요한 거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인 것 같아요. 즉 원료부터 소재까지 다 직접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소재 자체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에코프로가 조금 이 힘을 다시 내는 이유도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업종을 보실 때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지 자체적으로 내가 원 소재부터 실질적으로 이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죠. 사실 그 하반기에 이제 대부분 다 반도체를 이제 추천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반도체가 사실은 최우선호 섹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이 좋아지려면 결국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부분, 결국 글로벌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뭐 그렇게 글로벌 수요가 세게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계속 확장 국면을 보여오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 오히려 미국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기대했던 뭐 반도체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쪽은 조금은 시기가 좀 뒤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는 대부분 그 AI와 관련된 흔히 말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누가 납품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독점했다가 삼성전자가 빠르면 4, 4분기에 이제 HBM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또 이 반대 얘기로는 뭐 TSMC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향후에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품 업체들한테 납품 좀 늦게 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국면을 지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가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에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 상승의 기울기가 저는 그렇게 가파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밋밋한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아서 반도체 입장에서는 모멘텀은 있긴 있지만 예전에 그 기본적인 뭐 메모리 반도체 수요랑 뭐 AI 반도체 수요랑 다 합쳐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거는 하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금은 당장 투자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이미 올해 연초 이후에 향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역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자산보다는 이제 높은 그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거고 결국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성장성이 담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장 중에서 그래도 괜찮게 보는 거는 요즘 이제 AI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이 AI가 이제 각 산업에 접목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소 조금 조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 AI가 접목되는 의료 분야, AI가 접목되는 뭐 로봇 분야, AI가 접목되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직 이 산업이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성장률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 요인, 금리 때문에 부담 요인이 있긴 하지만 미래의 성장성이 아직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AI가 접목되는 의료,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 섹터는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담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미국 시장이 올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앞서도 잠깐 뭐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S&P 500의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현재 가격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른바 7공주라고 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많이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냐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2차전지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미래의 기업 이익을 많이 좀 끌어온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고 미국에서는 테슬라일 텐데 제가 최근에 조금 접한 기사 중에 조금 찜찜한 기사는 영국에 있는 그 수넥 총리가 이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시점을 뭐 한 5년 정도 늦추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다고 해요. 일반 자동차에서 이제 전동화되는 그런 기간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능성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빠르게 이 유가라든가 이제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빠른 전기화 이 차로 가는 데에서는 조금 이제 가격적인 부담 요인이 있고 또 특히 지금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를 보게 되면은 이 독일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 하면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당히 즐겨 타고 좋아하는 이 독일 3사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전동화가 늦기 때문이고, 미국의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 전동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동안에 뭐 10배, 20배, 30배를 줬던 이 멀티플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요인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I 관련돼서도 처음에 챗 GPT가 나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도 많이 쓰지 않으셨나요? 예. 저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신기해가지고 그냥 친구 대하듯이 툭툭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가 이제 그 일반인보다는 이제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B2C가 아니라 B2B로 가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AI 하면 막 모두가 다 이걸 쓸 것 같고 뭐 이걸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했던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꿈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주가가 좋은 이유는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잘 벌 거야. 이제 이 부분인데. 잘 벌겠지만 옛날에는 막 100배, 20배, 200배 벌 것 같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한 뭐 50배, 80배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주가의 상승률은 조금 밋밋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를 봤었을 때 결국은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이 상승을 해왔던 특히나 이 미국 나스닥을 봤었을 때는 하나는 전기차, 하나는 AI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대 산맥이었다고 보면. 조금 눈높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국 시장도 조금은 상승 기울기는 좀 밋밋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섞어야죠. 그거를 두 개를 다 하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비중을 배당주와 이 기술주를 어떻게 섞느냐가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젊은 층일 때는 이제 성장주 비중을 뭐 예를 들면 7, 배당주를 3,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노년층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이제 배당주 3, 7, 성장주 3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율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걸 섞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내 원금, 내가 투자하는 원본이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에 쏠려 있으면 특히 성장주 쪽에 쏠려 있으면 분명히 이 기술주와 성장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한 해 잘 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내년 가면 또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몰빵몰빵 하게 되면 내가 약간 러시안 룰렛 하는 것처럼 내가 10번 중에 9번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을 재수없게 마지막에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섞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의 주가 수준대에서는 저는 더더욱이나 좀 섞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평소보다도 조금 더 성장주 비중 낮추고 배당주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내다보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게 보시는 배당주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종목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ETF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현실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투자하는 배당주 ETF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는 그 리츠도 훌륭한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츠도 사실 우리나라에만 상장 리츠가 이제 벌써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올해 성과를 보셨을 때는 리츠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츠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내가 부동산의 지분을 사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올 한해 시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운용회사의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수익을 많이 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츠의 주가도 많이 부진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리츠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은 배당입니다. 근데 이 배당도 이제 시가 배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5%의 배당을 주는 회사의 리츠를 10,000원에 샀다고 한다면 5%지만 이게 주식이 5,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리츠의 최근 주가 흐름이 많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른바 시가 배당률로 현재 주식을 사게 되면 현재 시가로 봤었을 때는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배당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리츠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일일이 볼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또 리츠를 엮어서 ETF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 리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신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리츠를 모아놓은 리츠 ETF 투자만 하셔도 충분히 그에 따른 배당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노후 이후에 월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내외가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월 생활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내가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한 채만 들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없지만 그냥 다달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꾸준히 현금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는 거랑 오히려 삶의 질이라던가 이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후자가 더 낫다라는 거죠.